이건 공학이 아니라 미술 시간이잖아. 독일의 도로 교통공학 박사가 한국 도로를 본 첫마디였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형광 분홍색, 파란색, 초록색 선들이 마구잡이로 그어져 있는 선들을 본 순간 그는 피식 웃었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2시 길을 잃고 무언가를 발견한 그 순간 그는 결국 자신이 틀렸다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를 무릎 꿇게 만든 한국도로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밀러입니다. 35년간 독일에서 교통공학을 연구해온 저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색칠 공부 같은 도로가 독일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2주 후, 저는 유럽 전체 교통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시작은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서울에서 온 국제회의 초청장이었어요. 제3회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교통안전국제회의 기조연설자로 모십니다라고 적혀 있더군요. 제 동료들은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시아 나라들이 독일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나 보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호기심에 한국 도로를 검색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형광 분홍색, 파란색, 초록색 선들이 마구잡이로 그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5살 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것 같았죠. 이게 정말 도로야? 하며 웃었습니다. 제가 35년간 만들어온 정밀한 수학 공식들 0.01mm까지 계산하는 곡률 반경과 비교하면 정말 조잡해 보였거든요. 하일리 박사는 동양식 미술이군요라며 피식거렸고 페터 교수는 우리 아우토반 기술 좀 전수해주러 가는 건가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가서 진짜 교통공학이 뭔지 보여주자고 말이에요. 밤새워 142페이지 발표 자료를 만들었어요. 독일이 자랑하는 정밀공학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복잡한 미분방 정식, 3차원 시뮬레이션, 수십 개의 변수가 들어간 계산식들로 가득했죠. 이걸 보면 색칠 공부가 얼마나 유치한지 깨닫겠지라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단순해 보이는 색깔선이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공항 바닥에도 그 색깔 선들이 있더군요. 하지만 놀랍게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선만 따라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헤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까지도 말이에요. 처음 서울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도로들을 보며 속으로 고개를 저었거든요. 정말 온갖 색깔이 다 있더군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까지. 마치 무지개를 바닥에 쏟아놓은 것 같았어요. 저 색깔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영어를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제가 도로를 가리키며 고개를 젓자 웃으시더군요. 아마 외국인이 우리 도로를 신기해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호텔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완벽한 독일식 도로 설계도들이 가득했어요. 깔끔한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이루어진 수학적으로 정확한 선들이었죠. 내일 이걸 보여주면 다들 깜짝 놀랄 거야 라며 흐뭇해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회의장으로 향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길에도 그 색깔 선들이 계속 보였거든요. 정말 어디를 가나 있더군요. 저렇게 복잡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더 헷갈리지 않나 싶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자 한국 교통공학자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발표를 듣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색상 기반 교통유도 시스템의 효율성이라는 제목의 발표였거든요. 발표자는 젊은 여성 공학자였습니다. 최다운 과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가 보여준 자료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강남역 교차로에 컬러 가이드라인 설치 후 교통사고 발생률 31% 감소라는 데이터가 나타났거든요. 잠깐, 이게 정말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1%라니, 이건 보통 수치가 아니었어요. 독일에서 새로운 안전시설을 도입해도 보통 5-10% 정도 개선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최 과장이 이 데이터는 독일 교통안전연구소에서도 검증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잘 아는 연구소였죠. 하일리 박사가 근무하는 곳이었거든요. 설마 하며 휴대폰을 꺼내 하일리히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색깔 도로 데이터 검증한 게 맞아?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맞아. 정말 놀라운 결과야. 우리도 검토해보고 있어.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그 색칠 공부 같은 선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건 아니겠죠? 최다운 과장의 발표가 계속되자 제 손바닥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35년간 쌓아온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안산 분기점 사고 다발 구간에 색상 유도선을 설치한 결과입니다. 최 과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는 빨간 그래프와 파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은 설치 전, 파란색은 설치 후였죠.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 더 깊숙이 앉았습니다. 월별 교통사고 건수가 평균 47건에서 18건으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어요.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교수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최 과장이 저를 향해 말했어요.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온 권위자니까요. 네. 이 데이터가 정확한 건가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어떤 방법으로 검증했습니까? 최 과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3년간 24시간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했고 독일 교통안전연구소와 MIT 교통공학과에서 교차 검증했습니다. 교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독일 연구소가 우리 데이터의 정확성을 99.7% 신뢰도로 확인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일리히가 직접 검증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까다로운 연구자였어요. 그런 그가 인정했다는 건. 그런데 이 색깔들이 어떻게 그런 효과를.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최 과장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저희는 복잡한 계산식 대신 사람의 직관을 활용했습니다. 빨간색은 위험, 초록색은 안전, 파란색은 진행 방향. 운전자가 0.3초 만에 인지할 수 있는 신호 체계를 만든 거죠. 0.3초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식 표지판을 인지하는 데는 평균 2.1초가 걸리거든요. 거의 7배나 빠른 거였어요. 실제로 강남역 교차로에서 측정해본 결과 운전자들의 판단 시간이 평균 78% 단축되었습니다. 최 과장이 또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특히 외국인 운전자들의 경우 언어 장벽 없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서 실수로 인한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색칠 공부라고 비웃었던 것이 실제로는 사람의 본능을 이용한 천재적인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독일 교통공학의 권위자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죠.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결과네요. 최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으시다면 직접 체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퇴근 시간. 강남역 교차로를 한번 지나가 보시면. 그 제안을 듣는 순간 제 호기심이 폭발했어요. 정말로 그 색깔 선들이 마법 같은 효과를 내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오후 6시
강남역 근처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렸습니다. 직원이 교통이 복잡한 시간대라 조심하세요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복잡할수록 그 색깔 선들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차에 앉아 시동을 걸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수천 대의 차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독일에서도 러시아워를 많이 겪어봤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럴 때 색깔선이 정말 도움이 될까? 의심스러워하며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닥에 그어진 초록색 선이 자연스럽게 제 시선을 끌더군요. 처음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교차로에 가까워질수록 달랐어요. 다른 운전자들이 모두 같은 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더군요. 마치 보이지 않는 지휘자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첫 번째 교차로에 도달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이었는데 바닥에 빨간 선도 함께 저를 멈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신호등은 머리 위에 있어서 고개를 들어야 보이지만 바닥의 선은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0.3초인지 시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신호가 바뀌자 초록색 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선이 단순히 가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차선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속도로 가야 하는지까지 알려주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놀라운 순간은 두 번째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왼쪽에서 나타났어요. 독일 같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닥에 그어진 노란색 경고선이 미리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조심하라는 신호였어요. 덕분에 미리 속도를 줄일 수 있었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교차로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실수로 직진 차선에 있었는데 우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독일 같으면 큰일 날 뻔했을 텐데 다른 운전자가 저를 위해 길을 비켜주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바닥에 파란색 선이 양보를 의미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 운전자도 같은 선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려하게 된 거였습니다. 15분 정도 운전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복잡한 강남 한복판에서도 전혀 헤매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한국어를 한 글자도 읽을 수 없는 제가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사람과 대화하는 길이야.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독일의 표지판들이 명령을 내린다면 한국의 색깔 선들은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는 느낌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아까 전까지 색칠 공부라고 생각했던 그 선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거든요. 살아있는 언어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만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경험이 정말 우연이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호텔 직원에게 홍대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지하철이 편해요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렌터카를 다시 빌렸어요. 색깔 선들의 진짜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싶었거든요. 내비게이션도 일부러 끄고 출발했습니다. 오직 바닥의 색깔 선들만 믿고 가보기로 한 거죠. 독일에서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처음 몇 분간은 순조로웠습니다. 호텔 앞 대로에서 파란색 선을 따라가니 자연스럽게 큰 길로 나갔거든요. 이 정도야 뭐 하며 여유를 부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 갈래 길이 나타난 거예요. 홍대가 어느 방향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독일어로 된 표지판도 없었고 한국어는 당연히 읽을 수 없었죠. 이제 진짜 테스트가 시작되는군. 속으로 중얼거리며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황스럽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자세히 보니까 서로 다른 색깔의 선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더군요. 초록색 선은 왼쪽으로, 노란색 선은 직진으로, 파란색 선은 오른쪽으로 향했어요.
어제 배운 걸 생각해보니 초록색이 가장 안전한 길 같았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선을 따라가기로 했죠. 10분 정도 가니까 또 다른 분기점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복잡했습니다. 5갈래 길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손을 잡고 안내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보라색 선이 새로 나타났더군요. 어제는 보지 못했던 색깔이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 궁금해하며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업지구로 들어가더군요. 아, 쇼핑가나 유흥가로 가는 길이구나 하며 무릎을 쳤어요.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실수로 일방 통행길로 들어갈 뻔했는데 바닥에 빨간 X 표시가 나타나더군요. 강력한 들어오지 마세요 신호였어요. 덕분에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살아있는 시스템이야. 감탄했어요. 단순히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수까지 미리 방지해주는 거였거든요. 1시간 정도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신기하게도 완전히 길을 잃지는 않았어요. 설사 잘못된 길로 들어가도 새로운 색깔이 나타나서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줬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좁은 골목길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앞에서 택배 트럭이 짐을 내리고 있어서 길이 막혔거든요. 독일 같으면 경적을 울리거나 짜증을 낼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닥에 주황색 점선이 나타나더군요. 잠시 기다리세요라는 의미인 것 같았어요. 정말로 2-3분 후에 트럭이 비켜주고 주황색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다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혁명적이야. 혼자서 감탄하며 호텔로 돌아왔어요. 결국 홍대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거든요. 한국의 도로는 단순히 목적지로 가는 통로가 아니었어요. 운전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지능적인 파트너였습니다. 실수를 용납하고 위험을 미리 알려주고 심지어 기다려주기까지 하는 따뜻한 길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제 발표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복잡한 수식들과 차가운 그래프들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정말 극한 상황에서도 그 색깔 선들이 도움이 될까 하고 말이에요. 새벽 2시쯤 되어서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마지막 테스트를 해보자. 속으로 다짐하며 다시 렌터카를 가지러 갔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곳이라 다행이었어요. 직원이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위험하지 않나요? 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사실 일부러 가장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깜깜한 밤에 내비게이션도 없이 한국어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로 그 선들이 저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목표는 인천공항이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멀고 복잡한 길이니까 진짜 실력을 확인하기에 딱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밤 3시의 서울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차도 별로 없었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닥의 색깔 선들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광색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거든요. 처음 30분 정도는 순조로웠어요. 파란색 선을 따라 한강을 건너고 초록색 선을 따라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이 정도야 쉽지 하며 자신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한 거예요. 시야가 10m도 안 보일 정도로 짙어졌습니다. 게다가 복잡한 분기점까지 나타났어요. 5개의 길이 갈라지는 곳이었는데 표지판도 제대로 안 보였거든요. 이제 진짜 위험한 상황이군. 속으로 중얼거리며 속도를 확 줄였어요. 독일 같으면 당연히 갓길에 정차하고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붉은색 선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까지는 보지 못했던 색깔이었어요. 마치 응급 상황용 신호 같았습니다. 그 붉은 선을 따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본선으로 이어지더군요.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여도
바닥에 선만 따라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었어요.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더 가다가 또 다른 위기가 있었어요. 길을 완전히 잘못 든 거예요. 어느새 산속 같은 곳에 있더군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휴대폰 신호도 잘 안 잡혔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식은땀이 흘렀어요. 독일에서라면 완전히 패닉 상태였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회색 점선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돌아가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선을 따라 유턴을 했더니 다시 큰 길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3시간 동안의 여행이었지만 마치 며칠을 여행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걸 배웠거든요. 공항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거든요. 언어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심지어 안개까지 낀 상황에서도 그 색깔 선들이 저를 완벽하게 안내해 줬어요. 이건 단순한 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길이야.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독일의 도로들이 규칙을 지켜라라고 명령한다면 한국의 도로는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차가운 명령이 아닌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그 순간 제 35년 교통공학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진짜 혁신은 더 복잡한 계산이나 더 정밀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최다운 과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어젯밤 실험 어떠셨나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렌터카 업체에서 들었나 봐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나요? 최 과장이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앉았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복잡한 걸 만들려고 했어요. 독일처럼 정밀한 시스템을 말이죠. 그랬다가 왜 바꾸게 된 거죠? 할머니 때문이었어요. 최 과장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제 할머니가 80세에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그런데 복잡한 표지판을 읽기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다온아, 길이 너무 어려워. 빨간불은 서라는 거고 초록불은 가라는 거 아니니? 왜 글자로 복잡하게 써놨을까? 그때 깨달았어요. 무엇을 말이죠? 기술은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을 편하게 해야 한다는 걸요. 최 과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5살 아이부터 80살 할머니까지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더 정확하고 더 복잡하고 더 정밀한 것만 추구했거든요. 사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위한 기술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선택하신 건가요? 네. 빨간색은 위험, 초록색은 안전, 파란색은 방향.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와도 바로 알 수 있는 언어를 만들고 싶었어요. 최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계산식보다 사람의 직감을 믿은 거죠. 저는 머리를 숙였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색칠 공부라고 비웃었던 제 자신이 말이에요. 교수님, 혹시 기분 상하셨다면?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틀렸구나 싶어요. 35년 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독일 교수가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나 봐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건데 저는 사람을 기술에 맞추려고 했어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완벽한 수학 공식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더러 그걸 이해하라고 강요했던 거죠. 교수님. 하지만 정말 훌륭한 기술은 반대예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거군요. 저는 깊이 깨달았어요. 5살 아이가 봐도 알고
80살 할머니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혁신이군요. 최 과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사실 처음에는 다른 나라 학자들이 우리를 무시할까봐 걱정했거든요. 무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세계가 배워야 할 기술이에요. 저부터 독일로 돌아가서 이걸 알려야겠어요.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독일의 복잡한 고속도로들, 매년 수천 명이 사고로 죽어가는 아우토반들. 만약 거기에 한국식 색깔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최 과장님, 혹시 독일에 이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기술은 나눌수록 발전하는 거니까요. 최 과장이 흔쾌히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 독점이 아닌 공유. 한국 사람들의 마음씨까지 배우게 된 거였죠.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독일 뮌헨 공과대학 대회의실에 유럽 교통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정기 학술회의였는데 제가 특별히 긴급 발표를 요청한 거였어요. 회의실에는 20명의 교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일리, 페터, 클라우스. 모두 저와 수십 년간 함께 연구해온 동료들이었죠. 그들 앞에 서니 갑자기 떨렸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겁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35년간 추구해온 교통공학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하일리가 눈썹을 치켜 올렸고 패턴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렉스, 한국에서 뭘 봤길래 그런 말을. 클라우스가 말을 시작했는데 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먼저 이걸 보세요. 프로젝터에 한국도로 사진을 띄웠습니다. 형광 분홍색, 파란색, 초록색 선들이 복잡하게 그어진 모습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웃었습니다. 색칠 공부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31% 감소, 운전자 판단시간 78% 단축, 외국인 운전자 실수 43% 줄어들. 네. 이게 정말 맞나? 패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일리, 당신이 직접 검증했잖아. 제가 하일리를 쳐다봤어요. 맞지? 하일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처음엔 믿기지 않아서 3번이나 다시 계산해봤어. 하지만 데이터는 정확했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길 잃은 사람을 위한 길은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규칙을 만들고 사람들더러 그 규칙에 맞추라고 강요했어요. 그럼 우리가 35년간 해온 연구는 뭐란 말인가? 클라우스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독일 아우토반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 중 하나야. 안전하긴 하죠. 하지만 누구를 위한 안전인가요? 제가 반박했어요. 독일 사람들, 독일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 아닌가요? 회의실이 또 술렁거렸어요. 제 말이 너무 급진적이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국어를 한 글자도 모르는 제가 밤중에 안개가 낀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제가 찍은 야간도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색깔 선들이었어요. 빨간색은 위험, 초록색은 안전, 파란색은 방향. 5살 아이부터 80살 노인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와도 0.3초 만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패터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아마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수학으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도로를 만들었어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기술은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을 편하게 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20명의 교수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우리도 크레파스를 들어야 합니다. 복잡한 공식 대신 단순한 색깔로, 차가운 명령 대신 따뜻한 안내로 말이에요. 하일리히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알렉스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한번 직접 가서 체험해보고 싶어. 페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혁신적이네.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때 깨달았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6개월 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독일 연방교통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한국식 색상 유도 시스템을 도입한 거였어요. 제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공항 바닥에는 이제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선들이 그어져 있었어요. 처음 보는 독일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5% 사고 감소, 승객 대기 시간 30% 단축, 외국인 승객 만족도 89% 상승. 3개월 후 나온 보고서였어요. 독일 정부도 깜짝 놀랐죠. 저는 이제 크레파스를 든 공학자라고 불렸습니다. 처음엔 동료들의 농담이었는데 점점 자랑스러운 별명이 되었어요. 함부르크 항구에도 색깔선이 생겼고 베를린 지하철역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심지어 뮌헨 옥토버 페스트 축제장에도 임시로 설치했어요. 수만 명의 취한 사람들이 색깔선만 따라가서 안전하게 집에 돌아갔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할머니의 편지였습니다. 85세 마리아 할머니였는데 독일어도 잘 못하는 터키계 이민자셨어요. 교수님, 저는 40년간 독일에 살면서도 늘 길을 잃었어요. 복잡한 표지판을 읽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색깔만 보고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처음으로 혼자서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제가 35년간 추구했던 완벽함보다 한 할머니의 편리함이 훨씬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유럽 곳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마드리드. 모두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 했어요. 알렉스, 당신이 시작한 혁명이야. 하일리히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전 세계가 색칠 공부를 배우려고 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자전거 도로에 적용했습니다. 복잡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색깔로 구분하니까 관광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겨울철 눈길에서도 보이는 특수 형광 페인트를 개발했습니다. 영하 20도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색깔 선이었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최다운 과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교수님, 정말 대단해요. 이제 전 세계가 우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니. 최 과장이 기뻐했어요. 제가 고맙죠. 당신들이 저를 깨우쳐줬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에 맞게 발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일본에서는 지진 대피로에 활용했고 호주에서는 산불 대피 경로에 적용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몬순 홍수 때 안전 경로를 표시하는 데 사용했어요. 가장 단순한 해답이 가장 혁신적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에서 진짜 혁신이 나오는군요. 최 과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희도 처음엔 복잡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놓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깨달았어요. 할머니의 지혜였군요. 네, 가장 단순한 질문이 가장 깊은 답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사무실에는 2개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완벽한 독일 아우토반 설계도, 다른 하나는 알록달록한 한국 도로 사진이에요. 매일 그 2 사진을 보며 생각해요. 진짜 혁신은 더 복잡한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복잡한 것을 더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리고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장 훌륭한 공학자는 5살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해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이론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불편함을 덜어주려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 복잡한 수학 공식들이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색칠 공부 같은 도로를 보고 웃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진짜 혁신은 더 어려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드는 거였어요. 5살 아이가 봐도 알고 80살 할머니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지금 유럽 전체에 퍼진 색깔 도로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한국의 한 할머니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니? 라는 단순한 질문 하나가 전 세계를 바꾼 거죠. 우리는 종종 복잡함을 전문성으로, 어려움을 깊이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깊은 이해는 단순한 설명을 낳아요. 정말 좋은 기술은 사람들이 기술이라고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워야 하죠.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겸손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해도, 아무리 많은 걸 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지혜 앞에서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제 학생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상대방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편함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들,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물어보는 할머니들에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크레파스를 든 공학자로 살아갈 거예요. 복잡한 수식보다는 따뜻한 색깔로, 차가운 명령보다는 친근한 안내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색칠 공부를 비웃고 계시지는 않나요? 한 번쯤 돌아보세요. 그 단순해 보이는 것 속에 세상을 바꿀 지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가장 훌륭한 해답은 언제나 가장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도 부탁드릴게요. 하나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